안녕하세요, 센스MR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프로젝트, 애니멀 프로젝트 30번째입니다. 이번엔 그 아두이노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려고요. 너무 길지 않게. 그래서 이제 그게 뭐며, 거기 이제 우리 자주 썼던 라이브러리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 그것만 갖고 핵적인 공명을 할 수 있냐, 애니멀을 할 수 있냐, 이 관점에서 좀 가능하면 30분이 넘지 않게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보죠. 먼저 쉽게 트랩이 먼저 키고 아두이노가 뭐냐, 그 얘기 좀 해보죠. 이게 이제 다른 그 자료들을 좀 보니까 그렇게 뭐 처음 하는 입장에서 그게 뭐구나 하고 확 들어오게 하는 게 있진 않았어요. 다 그만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역시 그 인터넷에서 그 만든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게 최고 나은 것 같아요. 아니나더라도 홈페이지 가니까 What is Arduino 이래가지고 이게 뭐냐 하는 것부터 소개를 하네요. 한번 보죠. 이거 만든 사람이 그 TED라고 굉장히 좀 혁신적인 것들을 이뤄낸 사람들이 발표하는 그런 프로가 하나 있잖아요. TED라고. 거기서 했던 거를 조금만 보도록 하죠. 좀 줄여서 할게요. 우리가 어디 있나 좀 알려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게 놔두고, 왜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아마도 이제 뭐 번잡한 소개보다는 그 핵심이 되는 한 컷, 그게 필요해서 그러니까 좀 쭉 가게 냅두고, 이거 만든 사람들이 이제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는 이제 좀 더 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보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근데 아마도 하드웨어는 이 사람들 제품일 테니까 그게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품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크게 나눠서, 요거는 미국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마이크로칩이라는 회사가 AVR이라는 모델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걸 주로 사용해서 하는 그런 덩어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ARM 칩을 사용하는 덩어리가 또 하나 있고, 그래서 그거에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뭐 이 사람들이 제품을 그렇게 나눠 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행해 온 거는 그 두 덩어리를 건너뛰면서 지금 진행해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제품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오늘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현재 이제 듀에로 왔잖아요. 이 제품들 중에 우노, 이태리 말 하나, 듀에 그러면 둘.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암을 쓰고, 거기다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 FPGA,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그거를 도입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MKR, 메이커란 뜻이라는데, 메이커 패밀리 이래가지고 그걸로 하면은 애니멀 시스템 전체 하는데 알두이노만 갖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격도 제일 세고, 또 말하자면 사양이 제일 높은 건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 듀에보다 FPGA가 더 들어갔다. 굉장히 좀 초보적인 거겠지만 FPGA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전반적인 이 제품으로서의 이제 알두이노 사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고, 다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마크를 누르면 다시 글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맨 앞으로 홈페이지로.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거꾸로 오는 거죠. 방금 전에 본 게 요 하드웨어, 즉 보드를 봤으니까 요 소프트웨어를 좀 보도록 하죠.
클릭. 여기서는 다운로드 쪽으로 가야 되네. 이제 그 웹페이지에서 인터넷에서 열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게 있고, 요걸 이제 다운로드하고 그러는 거는 여기서 안 할게요. 아무리 생존 목록이라도 그거는 그냥 다운로드 해가지고 클릭을 연속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우리 컴퓨터에다가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버전은 지금 1.8.9, 요게 지금 가장 최근 거고, 조금 밑에 내려가 보면 바로 1시간 전에 한 게 있는데, 뭐 계속 그 사람들 그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뭐 좀 모르겠어요. 좀 능숙한 사람이 그 뭐 어떤 잘못된 거를 찾을 수 있을 정도의 능숙한 사람은 좀 가장 그 앞서가는 걸 좀 써보고 싶으면 쓰면 될 것 같고, 요 베타 버전이 또 따로 있나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 윈도우에서도 되고 맥 PC에서도 되고 뭐 리눅스에서도 되고 다 된다. 어찌 보면 제품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얘기를 하죠. 왜냐면 이제 여기 이제 윈도우 PC, 우리가 쓰는 PC하고는 너무나 다른 걸 갖고 있잖아요. 꼭 ARM 아키텍처가 아니더라도 이미 그 마이크로칩사에서 만든 세 가지 소개를 좀 해볼게요. 그 AVR 패밀리는 세 가지. 제일 간단한 거 아트멜 해서 AT자를 붙이고, 요거 쓰지는 않을게요. 그냥 말로 할게요. 아트멜 타이니, 아주 작은 놈, 다리가 몇 개 안 되는 간단한 놈.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에 막 불 반짝이는 그런 거 할 때 싸고 아주 간단하고, 그다음에 그게 아마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그거부터 보는 게 아마 정석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트멜, MEL,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트멜 해서 우리가 이제 쓰게 될, 그러니까 요 알두이노 회사에서도 그 칩을 갖고 아주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아트메가, 뭐 메가 그런 게 좀 커 보이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곧장 그 칩을 요 마이크로칩사의 그 AVR 그 패밀리가 아니고, 요 비즈니스들은 서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디서 만들고 있나만 알면 되죠. 그 ARM도 사실은 ARM도 일본의 손정희 씨가 35조 원을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일본 건데 그 어떤 매스컴에서도 일본 거라고 얘기를 안 해요. 계속 영국 거라고 얘기를 하지. 어쨌거나 그 ARM 아키텍처를 우리가 옮겼잖아요. 그 ARM 아키텍처는 A 시리즈, R 시리즈, M 시리즈가 제품으로서 모델이 있죠. A 시리즈는 응용 전문 애플리케이션, R 시리즈는 리얼타임 실시간, 그 다음에 M 시리즈는 머신 기계에서 쓰는 거. 우리는 M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NMR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제 그 처음에 데이터를 갖고 오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걸로 되는데 빨리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큰일 나기 빨라야 돼요. 분석하고 이런 말하자면 응용 쪽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ARM 아키텍처의 M 시리즈, 머신 시리즈이기 때문에 분석하는 건 조금 애플리케이션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그 화려한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스베리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우리가 마스터 슬레이브로 했던 그 마스터 주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뒤에 얘기고, 일단은 요 비도라는 요 새로운 제품을 보면은 그 거의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용량이죠. 메모리 용량 뭐 이런 것들.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제 아두이노 자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아두이노 그 아이디 설치하는 건 이제 그래서 좀 생략을 할게요. 아무리 이게 생존 목록이라도 그냥 클릭하면 계속 가니까. 다시 한 가지 남은 거, 이 사람들이 소개하고자 하는 만든 사람들이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뭐냐 하는 거, 그 데모.
그래서 지금 요 비디오가 다 됐네요. 요 비디오를 잠깐만 볼게요. 뭐 컷만 잡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크게 하는 거를 다 알아서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 요걸 하면 전체 화면이 되네. 요즘 제 컴퓨터가 이렇게 말썽을 자주 피워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일부러가 아니고 화면이 이렇게 좀 메모리 뭔가가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걔가 한 10%에서 한 30% 그냥 바퀴를 돌리더라고요, 컴퓨터를. 이게 윈도우 10 정식으로 산 거라서 그 업데이트 되면서 그런 걸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조금 좀 번거롭게 됐는데 얘가 준비할 때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 갖고 쓰고 있는데 엣지라고 요새 그러더라고요. 그거 자체도 지금 자꾸 말썽을 부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정식 버전인데 이렇게 말썽을 피우네요. 이걸 기다릴 수는 없고 잠깐 중단을 하고 그 바이러스를 없애지 못하고 일단 다시 켰어요. 다시 켜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우리는 그 전부 이제 ARM 아키텍처 ARM의 칩을 쓰는데 머신 M 그 중에 제일 밑에 단계 같아요. 그게 M0 그걸 쓰는 거를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소개 영상 뭐 따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여기서 딱 한 장면이 뭐 여기 이렇게 아주 어린애도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는데 요거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경우고 우리 이제 영어에 문제가 있으니까 초등학생이 하기는 영어 문제가 좀 따라올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또 전부 저기 한국말로 바꿔 놓으면은 또 가능하긴 하죠. 요거 자체는. 그리고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약간은 이제 역사적인 거라고 그럴까 아니면 요 화면인데 여기서 요 얘기 잠깐 먼저 하고 가죠. 우리가 이제 ARM 아키텍처로 전부 옮기면은 그리고 이제 FPGA까지 뭐 초보적으로 들어오면은 상당히 이 FPGA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병렬 처리를 해서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쫙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쫙 하니까 빠르죠. 그래서 열은 좀 많이 나는데 굉장한 이점이 있죠. 우리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요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2단계로 가면서 조금 더 제대로 된 좀 그러니까 MRI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영상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MRI로 갈 때는 그 데이터 양 때문에 그 FPGA가 들어오는 게 좋은데 이게 뭐 보통 IoT처럼 뭐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 아주 진짜 휴대가 아주 쉽게 되는 그런 걸 원하는 건 또 아니니까 손바닥에 올라오는 사이즈는 그만해도 굉장히 작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목표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우리 가정 전원이 아니고 배터리 충전하는 배터리 우리 핸드폰처럼 그 정도 되면은 이제 해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시 이제 알두이노 본론으로 가가지고 그게 이제 뭐냐 하는 얘기인데 이거 다시 화면을 돌려야겠네요. 원하는 화면만 캐치하는 게 뭐 꼭 용이하지 않은 너무 잠시만 보여줘가지고 그리고 현재 도입한 듀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문해서 쓸 V도라고 되어 있네요. 제품 이름이 VIDO. 그거는 잠시 치우고 다시 기초로 돌아가가지고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대로 프로세싱이라는 게 먼저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시작이 보니까 MIT라는
명문 대학이죠. 거기 이제 미디어 랩이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이제 예술과 과학 기술이죠. 전문가들이 모여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그 예술가 그룹들이 이 과학 기술을 예술에 사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예술가들이 이제 그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런 거 쓰는 데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쉽게 쓸 수 있게 하자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거의 하드웨어를 요 와이어링이라는 데서 요거 전부 그 특징이 이제 오픈 소스죠. 공짜죠. 쉽게 얘기해서 오픈 소스고 그거 그대로 누가 만들어서 장사를 해도 그만이고 아무 상관을 안 하죠. 원래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거니까 뭐 이게 이제 그 언어를 보면 C 언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걸 오픈으로 하자 말자 갖고 이제 기술자들 간에 굉장히 구루라고 그러죠. 굉장히 그 능숙한 기술자들 사이에 다툼이 좀 말하자면 있었죠. 논쟁이. 근데 결국은 오픈 소스로 전체가 가고 있어요. 지금 그거에 정반대에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죠. 무조건 돈 받아야 하는 그런 거.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크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하드웨어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을 이렇게 프로세싱하고 와이어링이란 두 이제 거기서도 이제 유지해야 되니까 그들이 만든 걸 팔긴 팔아요. 근데 팔아서 돈 버는 게 목표는 아니죠. 근데 돈이 벌려요. 이 알두이노처럼. 오히려 더 많이 벌리죠. 그게 이제 오픈소스에 다 열어놓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GCC라는 거.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30분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요거 전부 위키피디아에서 GCC 한번 검색어로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GNU 컴파일러 컬렉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GCC인데 요게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부터 유닉스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 전체를 하여튼 공짜로 오픈 소스죠. 전부 그렇게 해놓은 거고 이제 컴파일 쪽에 그다음에 요 AVR Dude라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두이노 스케치라는 프로그램 창을 쓰다 보면은 거기 밑에 이렇게 뜨거든요. 그건데 요거는 뭐 옆에 있는 자바는 그냥 이름은 다 들어본 거니까 요거는 AVR Dude하고 AVR LIBC 요건 AVR LIBC는 요거 라이브러리 같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ARM 아키텍처를 쓰는 그 한 덩어리 알두이노에서 그리고 AVR 그 회사는 이제 마이크로칩이 요새는 하는데 AVR 그룹하고 그 칩이죠. 그러니까 얘기했던 아트 타이니 AT 멜 그다음에 AT 메가 뭐 이렇게 해서 쭉 크기별로 돼 있는 거고 그 마이크로칩의 라이브러리인데 C자로 붙여놓은 거 보니까 아마 C 라이브러리인 것 같다. 그건 짐작이 되니까 됐고 AVR Dude는 좀 한번 좀 찾아보는 걸로 시간이 바쁘더라도 그 전에 이 페이지에서 좀 돼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만든 사람들 페이지에서. 그래서 여기 좀 더 알아보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여기 방금 전에 우리 발표 자리에서 봤던 거 만든 사람이 TED에서 발표한 바로 그 부분인데 이 프로그램 랭귀지 요거 자체는 와이어링에서 시작한 걸 했었다. 소프트웨어는 프로세싱에서 썼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클릭한 그대로 나오니까 그거 자체는 여기서 조금 생략을 할게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AVR 패밀리에서 ARM으로 가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아무리 알두이노에서 잘 준비를 했다 그러더라도 라이브러리라는 거 그거가 있냐 없냐 또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 칩들하고 알두이노 보드 간에 핀이 알두이노로서의 몇 핀이 돼 있느냐
그 다이어그램을 제공하냐, 그 두 가지가 좀 제일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라이브러리 만드는 거를 예제를 하나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 시간이 좀 걸려서 요걸 일일이 우리 같이 보는 거는 조금 생략하고, 요건 꼭 좀 봐야 돼요. 왜냐면 모든 게 그 역사를 모르면, 족보를 모르면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걸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AVL 듀드가 근데 지금 그거 AVL 듀드라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로 온 거니까 이거 한번 조금만 열어보죠. 와이어링이라는 게 이제 보면은 굉장히 이 성격이 달라요. 일반 그 커머셜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이트하고 조금은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도 요 알두이노 같은 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쓸 수가 있고, 이게 역사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조금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금 전 본 화면에서 전부 알두이노에서 모아가지고 그 GCC 그 공짜로 주어지는 그 컴파일러 그까지 다 넣어서 이제 그 보드에다 올리고 그 핀들을 매핑해서 쓰기 좋게 하고, 또 모든 경우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게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오픈 소스 했으니까 그걸 갖고 만드는 그 소사이어티죠. 그 사회에서도 만든 걸 전부 그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다 모아보면 굉장히 양이 많아서 웬만한 거는 다 그 라이브러리 갖고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하듯이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고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그냥 그저 화살표 딱 누르면 컴파일 되고 막 그냥 마이크로칩에 들어가고 막 이게 다 되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그 AVL Dude라는 거, DUD, 그거 하나가 아까 짐작이 잘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도 좀 한번 찾아보는 게, 같이 하는 거는 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안 할게요. 안 하고 그거는 좀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가 찾은 게 와이어링이라는 그 사이트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그거 제일 처음에 시작한 사람 두 사람 이름이 나오네요. 벤 프라이라는 사람하고 캐세이 리어스, UCLA 뭐 관련 있는 건데, 뭐 하여튼 그렇게 그 정도는 좀 따라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어디 있었는지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는 지금 보고 지나가는 게 좋은데, 다시 아까 왔던 데로 돌아가서 들어가려면은 이런 부분이 조금 요 웹페이지에서 이제 서핑하는 방법도 조금 방법이 있거든. 일종의 생존 목록이기 때문에 겠죠. 그래서 그 취입하는 거는 여기서 또 소개가 나왔는데, 아까 저 와이어링 쪽에 가보면은, 아니면 그냥 검색어로 찾아도 되고, 이게 전부 이렇게 좀 한 덩어리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인데, 프리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열어보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하드웨어 프로그램, 즉 취입을 프로그램 하는 거죠. 딴 거 일체 없이. 근데 시계는 채워줘야 돼요. 크리스탈 뭐 진동자라고 그러나, 그거 조그만 칩 하나는 옆에 달아줘야죠. 시간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프리칭이라는 데 열어보면 이제 이것도 보면은 ORG네요. 이것도 이제 좀 어떤 커머셜보다는 좀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저 히스토리 자체 알아보는 건 지금 그렇게 뭐 급한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두 가지 부품도 판매를 하고 조금 믿음이 가죠. 그 다음에 PCB를 굉장히 저렴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 알두이노 사이트에 가면은 모든 보드가 이제
이글 파일 그래가지고 PCB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내면 그거 그대로 만들어 주는 거죠. 싸게 하려면 우리가 직접 해야 되고 뭐 그런 차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믿고 맡길 수가 있으니까 PCB는 우리가 뭐 3D 프린터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그 뭐 저 조그만 그릇에다가 저 애칭액 넣어가지고 뭐 사인펜 같은 거로 회로 그려가지고 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조금 좋은 거는 이런데 맡기고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처음에 DDS도 마찬가지인데 심지어는 ADC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칩만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보드를 주렁주렁 매다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 그걸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비용이 조금 들어가고 또 칩을 사와야 되고 또 PCB 파일을 또 맡겨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말하자면 행정적인 절차가 좀 따라오죠.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런 서비스 하는 데는 국내에도 꽤 많이 있죠. 우리도 그런 건 잘하는 나라니까. 모르겠어요. 그 신뢰도의 문제는 조금 모르겠어요. 가격에 큰 차이 없을 것 같고.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기에 알두이노에 대한 어떤 아까 설치하는 거는 그냥 각자가 하기로 했죠. 그걸 여기서 계속 하는 거는 좀 이런 군소리 하는 시간에 하면 되지만 그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프리 중에서 한 가지 더 좀 보태고 싶은 거는 방금 전에도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빵판에다가 이제 알두이노를 실제 쓰는 것처럼 여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쓸 수 있어서 그거를 알두이노를 사지 않고 그냥 컴퓨터상에서 인터넷상에서 해볼 수는 있다. 근데 이제 하드웨어는 직접 우리가 손으로 만져야 하드웨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론도 안 드리고 할 수는 있지만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이제 PCB 뜨는 단계에서 제가 이제 요 섹션을 필드 FIELD 야전이잖아요. 전투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PCB 뜨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품 레벨로 가져가는 거죠. 프로덕트 레벨로. 그때 하려고 지금 아직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이제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지금 소개드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비영리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렇게 일부 도네이션 알두이노 사이트도 가면은 다운로드 받기 전에 도네이션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지네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 레벨을 할 수 있는 거라서 뭐 이렇게 많은 이윤을 착취당하는 그런 사용자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소개해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 쪽에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찾아가는 방법부터 해야 될 거예요. 요거 전부 끈 다음에 깨끗하게 만들어서 할게요. 요거 AVL LIBC 이건 이름 갖고도 확인이 됐었고 듀드 AVL 듀드는 아까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그런 거 하는 유틸리티라 그랬죠. 그래서 요 알두이노를 사용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라이브러리고 예제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컴파일해서 업로드하면은 보드에다 이제 프로그램을 올리게 되면은 요 AVL 듀드라는 놈이 업로드 시키는 거가 이제 밑에 모니터 창에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유틸리티네요.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 우리가 하드웨어 프로그래밍을 좀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어셈블리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C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모르니까 저는 이제 세대를 볼 때 말하자면 컴퓨터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 세대이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C에 대해서 조금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여기서 같이 보는 건 그렇고 한 3가지 정도 제가 4가지 C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기계에 제일 가까운 게 전번에 우리가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 해서 이렇게 레지스터에다 1 아니면 0 이렇게 직접 넣는 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ANSI더라고요. ANSI.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가 이제 스탠다드 C고, 거기서 이제 그거를 더 줄여놓은 게 C++고, 좀 쉽게 봐서. 그 다음에 이제 요즘 C 샵이라는 게 또 나왔잖아요. C 샵이 뭔지 제가 적극적으로 살펴보진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좋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분명히 편한 거고, 편한 거는 거기에 말하자면 그 각 레벨별로 일종의 라이브러리 또는 API 이런 게 들어가지고 좀 줄여놓은 거죠. 그래서 제일 기계에 가깝고 줄줄이 늘어놓는 거는 아무래도 ANSI C 같고 ANSI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알두이노에서는 그 ANSI C 쓰는 것까지 전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목은 요 알두이노가 아니고 한번 가보죠. 여기 우리가 이제 보던 화면이니까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쪽 거를 클릭하면은 대부분이 요 리소스에 있더라고요. 리소스, 우리가 사용할 리소스. 거기에 이제 그 Getting Started라고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저 물건을 사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았을 때 그 다음에 하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알고 싶으면 이제 튜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나 C를 제대로 공부 안 해가지고 그 C 언어 뭐 써야 되지, 어떤 명령어를 써야 되지, 뭐 이런 상황에서 레퍼런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는 먼저 한번 좀 봐두는 게 좋은데, 요 랭귀지라는 뜻이 그런 그 C, C++, ANSI C를 갖고 이 알두이노 랭귀지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두이노 랭귀지가 제공하는 함수가 있고, 그리고 알두이노 랭귀지가 제공하는 변수가 있고, 그리고 알두이노가 제공하는 스트럭처가 있고, 여기 우리말로 구조체라고 그러면 되나요? 뭐 그다음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지금 벌써 30분이 다 돼가는데 요 걱정되는 부분 그걸 좀 포함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라이브러리가 뭐냐 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섹션을 좀 나눴죠. 이렇게 랩이라고, 실무라고.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뭐냐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다시 방금 전에 그 웹사이트로 나오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시간 걸릴까봐 좀 찾아놨거든요. 그래서 요 예제, 요게 이제 그 우리가 몰스 부호를 S로 SOS 보내는 거, 그건데 지금 이제 컴퓨터란 놈이 우리 불리한 컴퓨터, 현재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전부 1 아니면 0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 밑바닥에 가면 전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고 끄고 하는 게 다죠. 이걸로 이루어진 건데, 그 중에 조금 복잡한 게 우리 약간 할아버지 때 썼던 몰스 부호잖아요. 쯔쯔쯔쯔 던던던던 쯔던 좀 이렇게 가지고 그 전신국 그 서부 영화에 보면 이렇게 막 누르는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중에 이제 SOS를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C 언어로 한 것 같아요. C 또는 C++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가 설명이 아주 잘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크게 가감 안 하고, 이거 좀 길어요 보니까. 그래서 요걸 해보면은 라이브러리가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실무적으로 좀 제대로 아는 거죠, 실전적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좀 그 한국말로 돼 있는 게 하는 걸 찾아봤어요.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이렇게 한국말로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밑에 쪽 어딘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서 요건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이제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시간 보낼까봐. 요 사이트가 딱 마음에 드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컴퓨팅이 아니고 피지컬 컴퓨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줄 연결해서 뭔가 한다는 얘기죠. 그냥 우리 PC 쓰듯이 그냥 화면상에서만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서 이 양반이 번역을 제대로 했겠다 싶고, 그런 데는 그냥 믿고 한번 이걸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더 쉽게
가능한 한 쉽게 하는 게 이제 이 제가 이 영상 만든 전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쉽고 싸게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요 한국어로 된 걸 쓰죠. 영어로 돼 있는 거 하면은 저한테는 솔직히 익숙해요. 그게 더. 근데 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영어가 좀 더 한국말이 더 와서 닿겠죠. 그래서 이걸로 갖고 좀 시작을 해볼게요. 진행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와서 몇 가지 관련 사항을 좀 보고 가야 되고 이게 군수리가 될지 아닐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요건데 이게 이제 우노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큰 범주로 보면 컴퓨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이제 불리한 컴퓨터죠. 1 아니면 0 그걸 갖고 이제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네 가지를 모아서 켰다 껐다를 하는 거를 네 개를 모으면 조합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걸 기본으로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양자전산이다, 퀀텀 컴퓨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요 NMR을 써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확실히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NMR 컴퓨터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퀀텀 컴퓨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NMR이라는 장치는 이제 제가 굉장히 싸고 작게 만들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복잡하죠. 그냥 칩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거를 좀 비싸게 그러니까 뭐 냉각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세 군데에서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에는 이제 지금의 불리한 컴퓨터를 달아가지고 그 양자 컴퓨터하고 얘기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현재는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큐빗이라고 부르는 그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전문가는 또 따로 계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소개만 하는 걸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근데 그 좌우당간에 그런 걸 모든 기본은 여기서 온다. 1 아니면 0 거기서 시작한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련된 것들을 이제 이 알두이노 사람들이 굉장히 잘 정리해놨는데 그 몇 가지만 그냥 쭉쭉 넘기면서 훑어보죠. 그래서 좀 요 오른쪽에 요걸 클릭하면은 요 리소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에 특히 이제 요 튜토리얼 쪽에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중에서 일부는 그냥 넘어가고 요 예제를 사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요 파운데이션이란 말은 이제 그 건축에서 보면은 이제 그 기초, 기반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생존 목록 하는 거는 요 기반에서 나오죠. 파운데이션에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세상에서 제일 강한 미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요 파운데이션이란 말, 그다음에 이제 서바이브라는 말, 생존, 그다음에 이제 시장, 마케트 요런 말들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정직, 어니스트한 거, 정직. 그걸 굉장히 이제 그 생활 속에서 많이 나오고 생활 속에 아주 녹아 있죠. 그래서 요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워낙 그 어떤 기초, 기반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생존 목록이 나온다. 이렇게. 그리고 생존이라는 거는 뭐 구질구질한 말이 아니고 아주 그냥 그 선진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에요. 어떤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하면 1등끼리의 생존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꼴등으로 살아남는 게 아니고 1등끼리의 생존.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의 생존 목록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 여기 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같이 하다 보면 또 뭐 1시간, 2시간 가니까 좀 그렇고 그 중에서 그거보다 조금 앞에 있는 거 이건 좀 따로 좀 보세요. 꼭 좀 보시고 몇 가지는 따라 해야 되겠다. 그건 이제 몇 가지 꼭 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좀 얘기를 몇 가지만 하죠. 여기 이제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략히 나오고 밑에 메모리 쪽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프로그래밍 방금 전에 이제 그
뭐 C나 C 플러스 뭐 이런 게 아니고 알두이노의 랭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이 사람들이 준비한.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파운데이션이 C나 ANSI C나 C 플러스 플러스 뭐 이런 거 C 샵 말고 그중에 이제 코어 부분 요것도 좀 보는 게 좋고 다음에 이제 요게 요게 이제 좀 보려고 그러면 아마 하루 종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그 하드웨어 프로그래밍 툴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FPGA 그거에 대한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곧 글로 갈 거거든요. 그 보드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미리 봐둬야지 이거 같이 보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전체에서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바로 요거는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고 뭐 요점이 같이 볼 수 있지만은 일일이 다 같이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트 오퍼레이션에 대한 거 1하고 제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 1하고 제로가 만나면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가면서 이렇게 군대 잠깐 해도 되는 거니까 몰아서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실무로 조금 보기 전에 요 해킹이란 많이 쓰죠. 해킹 군부대가 따로 있듯이 정보사회니까 정보를 해킹한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다루는 거를 이제 자세히 이제 뜯어본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예제 쓰는 거 지금 얘기한 라이브러리 바로 요걸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쓸 프로그래밍 창 아두네 그쪽에 이제 설정하는 거 그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좀 조금 좀 체계적으로 봐야 될 게 부트로더 부분 그러니까 취입만 갖고 보드 없이 프로그램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 다음에 하드웨어 쪽에서 이 핀 매핑 요거 라이브러리 두 가지가 가장 염려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ARM 아키텍처로 가면서 아무리 천하의 알두이노라도 다 준비해 놨냐 하는 거 잘 준비해 놨더라고요. 심지어는 아까 FPGA까지 그 정도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그 HDL, FPGA 쪽은 뭐 지금 단계가 아니니까 조금 아직 물품도 제가 아직 주문을 못했고 오늘 조금만 있다가 좀 요점만 보는 쪽으로 하고 아까 방금 했던 거 어디에 있다는 건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잡스러운 지식이 아니고 이게 전부 파운데이션에서 생존 목록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한 요거 자료조차 그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 API 스타일이라는 말을 하네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요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천하의 바보가 봐도 이게 뭔 소린가 보다 하고 알아들 수 있게 해라 이제 그거예요. 전체 요점은. 그래서 복잡하게 막 현학적으로 막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스가 노가 아주 명백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모르는 말을 꺼냈을 땐 그걸 꼭 설명해야 되고 그런 요점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한 가지 집중해서 얘기하고 끝날 때까지.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영상을 좀 잘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간단한 예제가 있고 이제 요 예제를 이제 찾아가서 좀 봐야 돼요. 바로 이거.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지금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갖고 왔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다음 방금 봤던 그 스타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막말로 바보가 봐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몰스 코드를 하겠다 그랬고 이 코드를 직접 실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이게 우리말로 돼 있으니까 어떤 분이 번역을 해놨으니까 요걸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이거 만든 사람들이 영어권이라서 영어로 다 단어가 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게 와서 다 하니까 우리가 쓰는 말들 우리 말들 갖고 요거 하나씩 나가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점심을 먹고 와서 변심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좀 해봤거든요.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하자면은 당연히 이제 알두이노의 스케치 프로그램을 시작해야겠죠. ARD가 나오면 이걸 클릭해서 이거 켜지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거든요. 근데 하여튼 지금 이 생존 목록은 정말 처음 접하는 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처음 해보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 키우는 거까지는 안 할게요. 왜냐면 그럼 시간이 또 자꾸 흘러가니까 여기 파일에서 메뉴에 제일 먼저 파일에서 우리가 새로운 거를 넣을 거니까 새 파일을 열고 전에 건 꺼도 되겠죠. 이게 과연 우노에 제대로 연결됐나 보려면 여기 툴 왼쪽에서 네 번째예요. 툴에 보드 정보 얻기 요거를 클릭하면은 아르두이노 우노에 연결돼 있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여기 있으니까 아르두이노 라이브러리 만들기 그 프로그램은 이제 늘 잘하는 거 유일하게 잘하는 거 그것도 잘 안 되네. 밑에서부터 긁어야겠네요. 밑에 걸 놓치기가 쉬워요. 잘 긁어가지고 카피. 이렇게 서울색이네. 긁어졌겠죠? 그래서 복사해가지고 요 새 파일에다가 그냥 통째로 다 전에 거 무시하고 붙이는 거죠. 전에 거는 이제 요 셋업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 두 번으로 만들어 놨죠. 알두이노 스케치가 굉장히 단순화 시켜놨어요. 뭐든지. 그렇지만 우리가 복잡하게 또는 기계에 더 가까이 가려면 또 갈 수 있게 준비를 많이 해놔서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대신 이 사람도 얘기하듯이 그 전에 프로세싱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GNU 프로젝트, GCC 프로젝트, AVR 듀드 그건 회사에서 만들겠죠 아마. 아트멜 만드는 회사, 요즘은 마이크로칩인데 그거 다 좀 합쳐서 거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이제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요거를 컴파일을 해보면은 페이스트가 됐나 안 됐나 알 수 있겠죠. 요거는 이미 저장이 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은 취소할 거예요. 아까 저장했어. 그래서 지금 컴파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름 정해서 저장해야 그래야 컴파일을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하는 파일은. 뭐가 잘못됐네. 이상한 게 뭐 하나 들어가 있네. 카피 앤 페이스트 잘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꺼버리고 아까 해놓은 거 저장 안 하고요. 아까 해놓은 게 요거요. 요거까지 다 카피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잘못된 거니까. 요거는 이제 업로드까지 다 됐어요. 요 화살표 누르면 업로드 된다고 여러 번 했었죠. 하지만 이게 처음 하는 사람을 위한 생존 목록이니까 그래도 이게 확대해가지고 하는 건 안 할게요. 글씨는 좀 끔찍히 보일만 하니까. 그래서 요 업로드를 했어요. 그 업로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방금 전에 얘기한 컴파일 중이죠. AVR DUD인가? 그게 하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밑으로 빨간 글씨들부터 AVR DUD done. 그러니까 AVR DUD가 유틸리티라고 그랬잖아요. 메모리에다 업로드, 다운로드, 또 매니지 하는 거, 메모리 그쪽 유틸리티가 이제 지금 업로드를 우리 보드에다 한 거죠.
그 보드 메모리에다. 그건 아마 저기 플래시 메모리에다 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요 그림에 보듯이 여기 이제 모르스보 SOS, 그게 여기 있는 걸 보면은 여기요. 돈돈돈 쯔쯔쯔 돈돈돈 이러면 SOS인가 봐요. 그걸 하는 함수 정의를 했고, 그때 요 돈돈돈 그러니까 다트죠. 요 다트는 요런 거다. 짧게 이제 껐다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쯔쯔쯔 하는 거 대시, 요거는 길게 쯔 돈돈돈 쯔쯔쯔 돈돈돈 하면 SOS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모습을 만드는데, 요게 좀 귀찮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 C 프로그램을 요거는 뭐 알두이노 프로그램, 스케치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 게 더 맞겠죠. 요거를 뭐 어차피 알두이노가 C를 갖다 한 거니까,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진짜 스케치 프로그램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 중에서 이제 그 헤더에 해당하는 거를 몰아서 이름을 몰스라고 그러고 몰스.h 헤더 파일을 만들고, 또 나머지를 갖고 몰스.cpp C++. 근데 뭐 C에서도 C++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갖고 C++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간에 .cpp, .h 두 가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H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부분이 옮겨져야 됩니다. 참, 요 번역에서 트집을 잡자면, 원본은 보면은 We start with sketch that does simple Morse code, 여기서 시작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죠. 근데 요 번역을 보면 그거를 빼뜨렸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런 거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인지 뭐 예를 드는 건지 뭐 좀 처음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흠이라면 흠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뭐 그냥 한번 믿고 따라가 보죠. 그래서 요 도터그 대시가 추가된 그 함수를 해야 되고, LED가 연결된 핀 번호 13번 핀을 쓰겠다. 보통 13번을 많이 쓰거든요. 지금 요 그림에서 깜빡깜빡 하듯이, 그러니까 짧게 3번, 길게 3번, 또 짧게 3번, 그러면 SOS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핀을 초기화하는 거, 그게 핀 모드 함수인가? 초기화는 되지만은 이거 뭔가 모르게 좀 요약을 했는데 좀 그 영어로 exact하다고 그러잖아요. 딱 맞아 떨어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의미하진 않았어요. 그 원문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개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냥 요 읽어지니까 우리가 잘 몰라도 잘 모르고 그냥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요. 그냥 원본을 보죠. 원본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원본은 안 그래요. 네. 요 클래스를 모스란 이름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클래스라는 게 어디서나 쓸 수 있는 퍼블릭 함수하고 변수가 있고, 여기서만 쓸 수 있는 프라이베이트가 있고, 이걸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걸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말로 된 걸 보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좀 미안하지만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차라리 툭툭 건너뛰어도 개념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여긴 그대로 다 나오네요. 요 퍼블릭 함수 변수하고
프라이빗 함수 변수를 처음에 해준 클래스에서 만든다. 그것도 용어가 있을 텐데, 만든다는 말이.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그 다트하고 대시에 대해서 그 함수를 클래스에서 정의를 했죠. 클래스에서 이제 얘기를 해줬죠. 난 그래서 뭐 정의한다, 물론 define이란 말을 쓰지만 그런 말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우리 사람 말로 그렇게 말해줬다,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소프트웨어 용어로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 생활의 용어가 더 와서 닿으니까 소프트웨어 용어보다. 하지만 이제 개념적으로 명백해야 되는 건 이제 소프트웨어 용어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브젝트 같은 거, 그런 거는 클래스 이런 건.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방금 우리가 처음에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거는 그냥 프로그램이잖아요. 스케치에서 쓰는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은 요 arduino.h 헤더 파일이 저절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헤더 파일을 따로 만들 때는 그걸 좀 명시해 줘야 된다, 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케치가 여기 알두이노 프로그램이라고 알아보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스케치 프로그램이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몰스의 그 헤더 파일 H,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말로 하는 게 더 빨라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문법적인 거는 하긴 해야 되니까 별도로 이제 한 시간에 뭐라 때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별도로 좀 정리하는 건 있을 필요는 있지만 늘 그 문법을 쫓아가면서 그냥 미주알 고주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흐름이 중요한 거니까. 그 어차피 카페에서 페이스트 하는데 뭐 그 대세에 상관이 없잖아요. 정확하면 좋지만 시간이 걸려요, 너무.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앞에다가 이제 요 헤더 파일은 몰스.h라고 그러고, 다음에 내가 만들었고, 여기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 퍼블릭 도메인, 요거 다 공짜야, 마음대로 써, 이제 그 얘기죠. 그게 아닐 경우는 라이센스 뭐다라고 뭐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전체로 한 다음에 이렇게 감싸주라고 돼 있어요. 샵 두 줄 위에 샵 and if 한 줄. 요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파고 들어갈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위아래 감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거 방금 얘기했던 알두이노 H를 포함시켜라. 왜냐하면 스케치 프로그램이 이거 스케치 아닌데 하고 안 될까봐. 그 다음에 클래스는 방금 전에 우리가 몰스라고 이름을 했고, 또 다트 함수하고 대시 함수, 그리고 요 프라이빗으로 쓰는 그 언더바를 붙였죠. 언더바 핀을 붙여서 여기까지 이제 헤더 파일을 만들 준비를 한 거예요. 이제는 요 몰스.cpp 이런 걸 소스 파일이라고 그러죠, 보통. 요 소스 파일을 만들자는 얘기죠. 그래서 포함을 시키기를 arduino.h를 포함시키고, 요건 헤더 파일에서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야 되나 봐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몰스.헤더 파일 .h 그거 포함시키고, 설명에 그다음에 컨스트럭터란 말이 나와요. 우리말은 생성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빨리 와닿는 건 좋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동남아시아 가서 태권도를 가르쳐 주면은 차렷 경례하고 우리말을 써야 그 사람들도 이거 원조 제대로 배우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 뭐 대형 백과사전을 봐도 태권도는 태권도로 나오지 다른 말로 번역을 안 해요. 그 원어를 그대로 쓰지. 그러니까 이 원어를 쓰는 게 좀 더 뭐라 그럴까, 같이 살아가는 느낌이죠. 구태여 이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니네 말 안 쓸래 이거보다는 영국 사람들이 전 세계 말을 다 그냥 갖다 쓰듯이, 그래서 영어가 전 세계 말이 됐잖아요. 너무 그러지 말고 국수적으로 놀지 말고 쟤네들이 쓰는 말 그대로 쓰고 그 의미를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컨스트럭터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거구나. 그렇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걸 꼭 생성자로 한번 번역했다가 그게 뭐였더라? 컨스트럭터? 그럼 컨스트럭터 또 뭐지? 이거 별로 안 좋아요. 네? 영어권 사람들이 만든 거면 그냥 영어 그냥 쓰죠. 단어 하나 쓰는데 뭐 우리 자존심이 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번역된 걸 보니까 영어 아니에요. 개념적으로 흐름이나 개념이. 그래서 그분한테 미안하지만 그렇게 번역하는 건 아무리 기술 문서라도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이걸 뭐 소설이나 이런 예술 쪽으로 가면은 원 저자가 얘기하고 전혀 딴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언제나 원어로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소설이 있으면은 베트남 말로 보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말이 길었죠. 제가 왜 이거 영어로 써야 된다는 제가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딱 하나. 초등학생이 할 때는 영어 가외 안 하는 초등학생이 할 때는 그게 맞는 거죠. 그다음에 해야 될 게 드디어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든다. 파이널리 그런 말이죠. 딴 소리 하다가 와가지고 스위치가 탁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본 요 깜빡이는 프로그램 한 요거 그 프로그램은 스케치 스타일은 아니죠. 알두이노 스타일이 아니죠. 알두이노 API 스타일이 아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알두이노 스케치로 바꾸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요 두 부분을 요거 아마 헤더 파일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h 파일에 추가된 함수 닷하고 대시 찌찌찌 돈돈돈 요 부분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제 헤더 파일 .h가 이제 다 된다. 여기로 들어왔잖아요. 그 얘기 같아요. 네. 근데 감싸란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다 됐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헤더 파일을 쓴 우리가 만든 .h 파일을 쓴 스케치 알두이노 스타일의 알두이노 랭귀지를 쓴 모습은 이렇다. 아주 간단해졌네요. 왜냐면 요 셋업 할 때 쓰는 핀 모드 이런 거가 다 .h 파일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긴 그냥 비워놔도 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쯔쯔쯔 돈돈돈 쯔쯔쯔 아니 돈돈돈 쯔쯔쯔 돈돈돈 요것만 넣으면 되죠. 근데 이제 요 딜레이가 너무 길어서 이거 보기가 답답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원래 NMR을 하는 거니까 조금 이따 이제 NMR하고 관련된 또는 이론적인 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라도 좀 이론적인 거는 NMR 스쿨 해가지고 섹션을 조금 분리해서 그렇게 하기로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걸 어디다 갖다 써먹을까 뭔가 NMR에 잠시 쉴 겸 보니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시간 간 거 좀 솔직히 귀찮지만 요 회로 연결하는 거하고 요 지금 하던 거 밑에 보면은 제가 요걸 NMR에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테스트해서 써야 되겠지만 요 밑에 조금 내려가면은 저 파일을 요 스케치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몰스.zip. 그래서 요 클릭하면 아마 다운로드 될 테니까 다음 영상이 되겠죠. 또는 거기 해당되는 거 할 때 쓰기 위해서 좀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저장 다운로드만 받고 요 간단한 LED 연결하는 거 이것도 좀 한번 할게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좀 고지식할 만큼 제가 좀 그게 좀
문제긴 한데 귀찮아요, 솔직히. 그리고 너무 긴 영상을 보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한데, 연결하는 거는 간단하게 이제 LED 하나 연결하는 거니까. 지금 브레드보드는 지금 제가 여기다 빨간 점을 하나 찍었잖아요. 요 한 줄은 전부 플러스죠. 여기서 전원이 들어오니까 요 알두이노 보드의 플러스 전원을 끌고 왔고, 요 까만 점, 요거 이제 마이너스 그라운드를 요 알두이노 보드에서 그라운드로 뽑아왔죠. 요 까만 선을 쓰면 더 좋은데 없어서 회색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요 한 줄은 전부 마이너스 그라운드고, 그 위쪽 빨간 거는 전부 플러스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려면 이제 전원은 일단 빼놓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도 불이 깜빡이네. 마이너스 빼는 게 더 안전한가? 전원이 없으니까 안 되겠죠. 지금 요 연결은 요거 이제 그 까만 쪽 마이너스 쪽에다가 저항을 달았다 해서 요 저항을 풀 다운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마이너스 선은 요 LED에 짧은 다리 있죠?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로 가야 되거든요. 그라운드로. 그래서 지금 요 브레드보드는 각 줄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는 거라서 지금 이 저항이 연결된 쪽에 그 짧은 다리를 꼽고 조금 띄어서 그 다음 줄에다가 긴 다리를 꼽죠. 그리고 그 긴 다리가 그 한 줄, 연결된 한 줄, 같은 줄이니까 거기서 여기 13번 핀, 13번 글씨가 보이진 않겠지만 지워졌어요. 13이거든요. 그게 이제 디지털 아웃으로 우리가 핀 모드를 설정했으니까 헤더 파일에서, 그래서 이런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원 주면 연결이 잘 되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넣고 마이너스만 넣어도 되나봐요. 왜냐면 이게 저기 13호 핀으로 가니까 해외로가 된 거죠. 클로즈드 서킷. 플러스 쪽에다 저항을 달면은 풀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요 회로는 될 것 같고, 요거는 다운받아 놨으니까 다음에 펄스 프로그래머라는 데 한번 되나 한번 좀 테스트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은 너무 느리고 빨리 해가지고 저번에 25번째 영상에서 그 얼마나 빠른가를 여기 없어. 네. 해봤는데 그런 방식으로 한번 좀 해보죠. 거기까지 되면은 일단은 좀 사용할 수 있는 희망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저기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걸 봤으니까 그걸 이제 다운받아서 그 스케치 파일, 스케치에서 쓰는 API 스타일의 파일로 지금 다운받아 놨으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도 그거지만 원본으로 안전하게 그건 이제 펄스 프로그램에 쓰는 거 다음 영상에서 좀 해보고요. 우리는 아두이노 갖고 NMR을 하는 게 뭐냐 하는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부담은 되지만은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뭐 NMR 스쿨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정해봤어요. 제가 이거를
순서가 좀 요게 좀 하나의 그 덩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쓰던 영상을 조금 모아서 좀 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저도 좀 알고 싶거든요. 지금 뭐 시간은 많이 지났어요. 전체 시간은. 목이 타서. 이 그림이 이제 가격이 정확하게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10억대예요. 많이 비싸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분 급여 주려고 그러면 그 급여도 만만치 않겠죠. 요새 우리 급여가 올라가서 빨리 한다고 그러고 이러네. 이거 10억, 이분 연봉 1억, 이분 뭐 예를 들어서 한 모르겠어요. 반으로 가죠. 5천. 그러면 이게 벌써 많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빨리 한다고 또 이러네요. 요 시험관을 이 사람이 손으로 꼽는 것처럼 넣으면은 안 되고, 이 코일이 이 자장의 방향하고 수직이 돼야 된다는지 그거 설명하려고 예전에 만든 파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영구 자석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렇게 자석이 센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우리가 알두이노를 쓰든지 또는 뭐 라스베리 쓰든지 뭐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하나의 펄스 갖고 원자를 탐지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원자 핵을 보는 건데 하나의 펄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스위치를 썼어요. 이 스위치가 좀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한 15만 원 정도. 이 스위치 한번 제가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프로브로 들어가면은 제가 PC를 다녀야 되겠네요. 요 프로브로 공급하고 생기는 NMR 신호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준다든지 이 얘기인데 이거 시간 은근히 걸리겠네요. 요런 얘기들은 전부 생략하고 그 얘기는 요 코일이 우리가 얘기하는 센서다. 근데 자석이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린 뭐 NMR 프로브 이런 어려운 말 쓰지 말고 NMR 그냥 센서 그러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원자 핵을 요거는 이제 원자 핵이 뭐 저 두 개가 있는 걸 봐서 이제 헬륨이라는 것 같은데 전자가 두 개 있겠죠. 플러스가 두 개니까 마이너스 두 개. 또 자꾸 관련된 군소리가 나오려고 입을 좀 막아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원자 핵이 들어있는 어떤 물질을 집어넣으면 이제 그 물질에 맞는 주파수의 그 원자 핵을 탐지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원자 핵 주변의 상황도 다 알아내는 거고,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계속 바꾸는데 그걸 우리가 라모아 주파수라고 그런다. 라모아 프리퀀시. 또 줄줄이 이제 얘기가 많아서 제가 다 끌어내고 진행을 하겠고, 방금 전에 두 개의 자석을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 거예요. 자석 한 개, 두 개, 그리고 이제 그 프로브 안에 그 코일에 대한 회로, 그리고 송수신 전환 스위치,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직 안 그렸는데 그 저 약한 신호를 증폭해주는 프리 앰플리파이어도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의 진짜 센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데 좀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는 송신이고 다른 커넥터는 수신이고, 물론 이제 코일이 들어가죠. 이 코일하고 이제 회로를 이루니까 이 PCB 기판 만드는 거, 요거는 이제 탱크 서킷이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우리 그 대포 쏘는 탱크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요 자석을 쓴다든지 그 얘기고, 그리고 시험관에다 우리가 알고 싶은 원자 핵이 들어있는 물질을 집어넣는다 얘기고, 방금 그 그림은 그 자석도 자기 회로거든요. 전기도 전기 회로이듯이 폐 회로를 이루려면 이렇게 쇠로 감싸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력선 전기 회로에서 전기가 흐른다면 자기 회로에선
자력선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N극이면 이렇게 가가지고 삥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 또는 삥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림이. 요 코일이 물론 들어가야겠죠. 이제 라스베리를 안 쓰고 이제 알두이노만 갖고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라스베리는 지금 없다고 가정하고, DDS 이제 다시 또 영상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시 좀 할게요.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면은, 신호가 생긴다고 가정해서 이제 그걸 디지털 변환해서 다시 이제 분석을 좀 여러 가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갖다 라스베리 같은 거 달아서 하겠다 이제 그 얘기인데, 당분간은 알두이노만 갖고 하는 거를 계속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요 ADC가 요 듀에보드 ARM 아키텍처로 이제 왔잖아요. 있는 내장돼 있는 ADC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뭐 그런 데서 쓸만하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요 송신 쪽의 연속 주파수를 그냥 받아가지고 수신 쪽에서 보는 거를, 그런 걸 우리가 루프백 테스트, LOOPBACK, 루프백 테스트 한다. 그러면 여기 전체를 K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했었고, 이제 아직 못하고 있는 게 요 RF 스위치 달아가지고 요거를 가장 간단하게 펄스 한 개를 만드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해야 되고요. 그래서 펄스가 만들어지면 이 코일에다 공급하는 거죠. 그 코일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NMR 탐침, NMR 프로브라고 부르는 그 덩어리에다 하는 거죠. 자석이 포함된.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신호로 나오는데, 먼저 여기 있어야겠죠. 그거를 검출하는 걸 우리가 페이스 센서티브 디텍터라고 얘기를 하죠. 줄여서 그냥 PSD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도 이제 디지털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건 또 그 다음 단계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요 빨간 부분은 전부 아날로그로 하는 거. 아날로그가 좀 사실 어렵거든요. 디지털보다. 저한테는 더 그래요. 게다가 이건 또 고주파 RF이기 때문에, 그것도 흔히 쓰지 않는, 아주 안 쓰는 쪽이기 때문에 부품 구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좀 저는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를 NMR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 구성을 나눠보면은, 그 우리가 디지털로 되어 있는 그 뭐 알두이노 부분이 있고, 그 원리 부분이 있고, 애플리케이션 쪽이죠. 아직 건드리지 않은 쪽.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 주는 게 이제, 그리고 자석이 있고, 그리고 이제 RF 쪽. 그러니까 이쪽은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과학이 있는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 과학이 많죠. 여기서 시간 없다 하면서 또 본소리 하나 더.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 원리 부분, 과학 부분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게 아직 현상이고, 그게 이제 선진국이 아닐수록 심하거든요. 우리는 아직 그게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막말로 하면은 휴대폰은 만들 수가 있어도 NMR을 만들 수 없는, 이 만들 수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시장을 보고 누군가 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팔리고 다시 만들고 이게 돼야만 그게 만든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아까 마케트란 말을 선진국 사람들 시장 뭐 생존 서바이브 뭐 이런 말을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거기 빠지면 안 되는 게 정직한 거. 그런데 이게 시장이 있으려면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이유가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비싸요. 가장 간단한 특상용이 일단 억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는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 대 가격으로 좀 하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도 조금 괜찮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그렇게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파운데이션이죠. 이건 파운데이션적인 얘기를 조금 했어요. 목표는, 과학적인 목표는 공명. 이 공명이 짧게 하고 싶은데 자꾸 얘기를 해야 되면, 레조넌스, 이게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NMR이잖아요.
그 굉장히 그 주파수에 대해서 선택적이기 때문에 그 라마 주파수에 맞는 원자를 골라내죠. 그 100몇 가지 되는 원자 중에서. 그래서 굉장히 선택적이라는 거에서는 뛰어나고 감도라고 그럴까? 그런 면에서는 다른 그 광학기기나 이런 것보다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장이 좀 드물은 이유의 하나죠. 비싼 데다가 감도는 좀 떨어지고 집체 많고 막 제일 싸봐야 억대고 막 이러니까 특수한 목적 아니면 잘 못 쓰죠 사실은. 근데 만약에 1000분의 1 가격대로 되면은 정말 쓰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게 가능해지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일찌감치 초등학생들부터 이제 해가지고 알두이노니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영어권 애들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해요. 왜냐면 지네 말이니까. 좀 그렇죠. 네. 자꾸 이 말이 길어지네요. 그래서 요 제어부를 우리가 이제 스펙트로메타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랬죠. 요 탐침 프로브는 이제 센서라고 부르자 그랬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실무 부분,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던 그 몰스 부호, 그거를 펄스 프로그램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그거보다 더 간단한 거는 그냥 블링크 깜빡깜빡 하는 거, 걔를 써도 되겠죠. 또는 페이크 아날로그 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페이크라는 말은 이제 그 어떤 위조품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식이 아니다는 뜻에서의 페이크죠. 제가 장소를 또 옮겨야겠네요. 그래서 PWM, 요거는 이제 그 로봇 만드는 사람들이 요런 데 이제 들어가는 모타 속도 조절할 때 많이 쓰죠. 아주 편리하게 돼 있죠. 뭐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반복되는 그런 얘기지만 언제나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한 거라고 가정을 하니까 그런 얘기도 좀 하는 거죠. 이 펄스 프로그램은 방금 전에 봤던 RF 스위치는 한 개의 펄스만 만드는데 이거는 여러 개의 펄스를, 성질이 다른 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야 원자핵을 요렇게 저렇게 매니퓨레이트 한다고 그러죠. 다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가 있다면, 지금은 이제 라스베리 아직은 지금 아예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알두이노만 갖고 DDSS 연속 파형 만든 거를 지금 얘기하는 펄스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블링크나 PWM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좀 그 펄스 모양이 거칠어서 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속도도 그렇고,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죠. 그거보다는 지금 몰스, 그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방금 해본 몰스.cpp, 몰스.h 된 거. 그거 두 개를 이제 주기 전에 신호를 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얻기 전에 순서 제가 왜 이렇게 하는 모르겠네요. 요 믹서를 써가지고 두 개를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펄스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그 펄스, 자유롭게 어떤 거든지 켰다가 자유롭게 쉬었다가 하는 걸 반복하는 거죠. 그거 하고 그 디지털 펄스하고 그 DDS에서 나온 라마 주파수죠. 그러니까 그 라마 주파수, 고주파를 섞어서 펄스를 쩌라락 나오게 하는 거. 그걸 우리가 펄스 시퀀스, 펄스 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말은 꼭 펄스 자체는 그대로 영어를 쓰면서 시퀀스나 열이라는 말하고 확 닿지도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펄스 시퀀스 그래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두근 소리인데 영어를 쓰면은 이 바다 냄새 내냐 뭐 이런 이상한 소리들 또 하는 그런 또 분위기도 있고 해가지고 매국노냐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게 괜히 왔다 갔다 번역하고 어떨 때는 잘난 척 해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속 쉽게 전 세계 사람들이 태권도 그러면 그냥 자기네도 따라서 태권도, 우리가 차렷 그러면 차렷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자꾸 우리말을 쓰려면 우리가 처음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냥 자동적으로 전부 우리가 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웹에 연결했다가 있고요. 지금 펄스 시퀀스로 하는 거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펄스로 요런 펄스 한 번, 요런 펄스 한 번, 요런 펄스 한 번, 두 번 쓴다는 얘기죠. 그럼 원자핵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위해 설명했는데, 요거 다 설명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요거 설명할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때마다 펄스 하나는 편의상 1, P1, 그 다음 펄스는 좀 다르니까 P2. 여기서 지금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요 펄스가 시작하는 위상이에요. 그러니까 0도에서 시작하면 이렇게 갈 거고, 90도에서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갈 거고, 180도에서 시작하면 여기서 갈 거고, 그 위상을 1도 간격으로 만약에 조절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부분이 영 불안하고, 그래서 ICC나 심지어는 어셈블러까지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지금 두려움을 계속 갖고 있죠. 근데 이제 ICC 정도면은, 또는 이제 그거를 제공하는 알두이노 스케치면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1도 간격은 아니더라도 90도씩 그러면은 360도니까 4등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90도에서 시작, 0도에서 시작, 90도에서 시작, 270도에서 시작, 9, 3, 27, 270도에서 시작. 그렇게. 그럼 그 다음 다시 여기니까. 그렇게 4등분해서 90도씩만 돼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 안 될 이유가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안심을 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 개의 펄스만 쓸 경우를 설명하는 건데, 요 설명도 좀 도대체 송신과 수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몇 번 설명하려고 노력했고, 그 원자핵 스피이 왜 돌아가냐 하는 것도 마그네틱 모멘트를 정의를 못했지만 그것만 남겨놓고 설명을 좀 했었죠.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 물리학 시간이잖아요. 그죠? 알두이노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알두이노, 거기 알두이노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 상관이 다 있거든요. 단순히 꼭 물리학이 아니고. 그래서 펄스 두 개 쓰면 이제 스핀들이, 수많은 스핀들이 몇 개,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정도 움직이는 걸 보여준 거죠. 그 사방에 있는 것들을 전부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이렇게 지금 이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도니까, 그걸 우리가 자장의 방향이라고 얘기했고, 보통 Z축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그거의 직각인 거는 이제 X축, Y축 이렇게 삼아서 얘기를 하죠.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해도 그냥 귀에 그냥 지겹다 할 정도로 들어두면은 그게 다 약이 돼요. 중요한 거. 또 이것까지 제가 놀았는데요. 하나의 어떤 또 피난을 가야겠는데요. 어디로 피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자핵, 수소 원자핵이 있는데, 수소 원자핵이 자석을 만들고, 즉 자기장 안에 있으면은 자기도 자석처럼 행동한다. 요걸 다음엔 그림 고쳐야겠어요. 요거 얘기할 때는 얘가 지워지게 좀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에 그 자석같이 행동하는 원자핵이, 요 빨간 거죠. 그게 자기장을 때문에 마치 팽이처럼 세차 운동을 한다. 요거는 우리가 마그네틱 모멘트라는 거를 물리학적으로 정의하기 이전까지 했었죠. 지금 또 반복해야 이게 한 세트가 되긴 하지만, 거기까지 하면 이거부터 이걸로 한 시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고전력 학으로 설명하지만 사실은 양자역 학으로 설명해야 맞다 하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근데 요것들을 이렇게 이제 조정하려면, 제어하려면은 레이더에서 쓰는 기계를 쓰면 된다. 마치 이제 비행기에다가 송신하고 수신하듯이, 제가 안 넣었었나 봐요. 이 레이더 안테나에서
전파를 비행기한테 보내면 반사되는 걸 받아가지고 그 비행기의 뭐 위치 속력, 뭐 거리 이런 거 알아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상식으로 좀 쳐도 되니까. 근데 그거를 라스베리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거를 그림이 나왔나? 예. 요 알두이노 갖고 하겠다는 얘기죠. 요 알두이노는 이제 가장 최근 버전인데 FPGA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알두이노라고 그러기에는 쓰기가 좀 쉽게 만들었다는 거 외에는 요건 초등학생이 쓰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한 고등학생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단 영어로 할 때 말을 이거 한국말로 갖고 왔다 다시 영어로 갔다가 하면은 사람이 더 헷갈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저 사람들이 우리 태권도 그대로 태권도 그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이거 만든 사람들에 대한 예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 라스베리 대신에 요 알두이노로 하겠다. 요 알두이노 FPGA 하기 전에는 그냥 와이파이만 달린 걸 먼저 들렀다가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얘기할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웹페이지로 하려고. 그랬더니 정신이 좀 없네요. 바로 나오네요. 요거는 이제 웹페이지에 연결하기 전에 사용했던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인데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이렇게 팝업 프로그램까지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은 앱은 이제 팝업 되게, 그리고 보통 때는 이제 그 원작에서 나오는 신호 보고 그거를 이제 프리에 변환해서 보고 하는 걸로 이제 하고, 뭐 특정한 분석 애플리케이션 할 때는 팝업해서 하는 걸 했는데, 이거 우리가 좀 뭐 플라스크 갖고 라스베리에서 좀 했잖아요. 보고 그런 일을 좀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웹페이지로 만드는 건 우리가 1단계까지 했죠. 2단계는 이제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조금 사양이 높은 진큐라는 거. 그러니까 요 알두이노보다 조금 윗급으로 써서 하는 걸로 했었고, 그거 할 때 동시에 하드웨어 프로그램으로 아날로그 대부분을 하드웨어로 안에 그 칩 안에 넣겠다,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지금 알두이노만 갖고 하려고 그러는 요 알두이노 FPGA가 들어가 있는 알두이노, 요거는 비도라고 그러던가 VIDO인가 뭐 그래요. 비도 4000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요번 주에 주문을 낼 거거든요. 값도 조금 비싸요. 한 7, 8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10억대, 억대보다 낫잖아요. 그거 비싸다 그러면 1억을 쓰셔야 되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은 이제 웹페이지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요 방금 얘기한 요 비도라는 요 알두이노 보드가 이 정도 수준의 페이지를 넣을 수 있을까 하는 거, 웹페이지를. 그건 조금 해보기 전에 모르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좀 더 단순하게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하게 이걸 또 이제 화학 분석하거나 MRI로 가면은 더 좀 이런 그 자체 테크닉은 더 복잡해지잖아요. 이렇게 자꾸 복잡해지니까 여기서 만약에 간단한 이미지라도 얻을 수 있으면은 참 그건 약간 센세이션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MRI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아까 2개의 펄스 쓰는 거는 이제 스핀 에코라는 말을 썼었는데, 제가 또 피난내야 되겠네요. 이 목적으로 만든 그림이 아니라서 요 알두이노 비도 FPGA 보드도 조금 피해주고, 그건 아예 꺼버리죠. 뭐 저게 MRI까지 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좀 겁이 나요. 그래서 그래 하고, 그건 이제 우리가 RF 스피네코라고 구분해서 불렀어요. 특히 MRI에서는 요 그레디언트 에코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건 RF 스피네코라고 따로 불러요.
근데 그 에코 신호를 만들어내는 건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우리가 트루 에코, 진짜 에코라고 부르고, 요거는 말하자면 이제 페이크 에코죠. 즉 여기에는 물리적인 또는 화학적인 정보가 별로 없어요. 여기에는 진짜 미시적인 원자 주변의 정보가 담겨 있고, 그게 상당히 다르죠. 근데 요거는 그림 그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림 그리는데 뭐 원자 주변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이 없잖아요. 이 근육인지 피인지 뼈인지 알면 되는 거잖아요.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림만 그리면 되니까. 그래서 요 그레디언트 에코라는 게 있다. 그래서 MRI 펄스 시퀀스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조합이 이루어진다. 이들을 이 살을 찍을 때하고 뼈를 찍을 때하고 핏줄을 찍을 때하고 뭐 이 머리 브레인 두뇌를 찍을 때 뭐 다 다른 얘기니까. 또 핏줄은 또 흐르잖아요. 심장은 뛰고. 그래서 그런 테크닉들을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또 환자는 기본적으로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붙들어두면 안 돼서 아무리 돈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무조건 빨리 찍어라 하는 관점. 근데 빨리 찍으려고 그러면 자연현상에 가로막히죠. 그게 이완 시간. 그거는 넘어갈 수가 없죠. 이제 언젠가 얘기했지만 하나님한테 대한 반역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신호를 이게 아마 끝 페이지일 거예요. 그 메모리 안에 넣고 그걸 만약에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그걸 그림 2D잖아요. 그림서부터는 NMR에서는 1D지만 그래서 풀이의 변화를 두 번 해야 돼요. 한 번 하면 이렇게 바뀌고 또 한 번 하면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진짜 영상이 나온다. 요거는 시험관 두 개의 단면을 찍은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싫어하는 수학을 써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그냥 원자핵들이 와글와글 떠드는 게 나오거든요. 원자핵 신호 안에. 그거를 푸리의 변환을 두 번 하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이렇게 연속으로 못하고 사람은 생각으로 하지만 종이로 이렇게 적분 풀잖아요. 컴퓨터는 이렇게 1, 0 이런 걸로 띄엄띄엄한 양으로 하니까 이렇게 서메이션 합으로 해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걸 빨리 한다 그래서 Fast Fourier Transform FFT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알두이노에서 해가지고 라스베리는 좀 복잡한 분석만 해라 이럴 수도 있고, 요 전에 거, 그러니까 요 맨 왼쪽의 데이터를, 요걸 우리가 날 데이터, 로우 데이터의 횟감이죠. 를 보내서 회는 라스베리 네가 쳐라, 초고창 찍어보는 거 네가 해라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알두이노만 쓴다면 이것도 알두이노가 해야 되는데, 한 번 하는 것들은 라이브러리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 좀 요 데이터의 기록지나 이런 게 뭐 썩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뭐 기계 자체가 좀 축소된 거니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두 번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데이터를 어디다 담아둬야 되는 충분한 메모리가 있나 하는 면에서는 거의 확실하게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아주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거기다 메모리도 추가시키고 막 이러겠지만, 우리는 목표가 그게 아니고 가능한 한 쉽고 가능한 한 싸게,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쉬운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렵게 하면 다 되는 얘기지만 너무 어려운 거는 좀 피하고 진짜 클릭 몇 번 하면 되는 거에 정도의 이제 쉬운 거.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아날로그는 뭐 클릭이 아니고 이제 땜질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걸리는 시간만큼 걸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더 길어질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영상을 얻는다, 뭐 그런 얘기를 과거에 좀 했었죠. 예. 요거는 그 뒤에 제가 아직 편집을 안 해가지고 쭉 앞으로 가서 마지막 장면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거꾸로 가기도 어렵네요. 제가 좀 준비가 정신 조금 났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속도로 갔으면 참 좋은데, 그럼 제 입이 못 따라가겠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야 아마.
녹음기 막 빨리 돌리듯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네, 수고 많으셨어요. 역시 구독과 의견 부탁드리고요. 구독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이거 열심히 만드는 거 좋은데 저도 유지를 좀 해야 되니까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의견 그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